식사하시고 나서 되게 피곤하신 시간에 제가 시작을 하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의 전환 방안하고 각 기업에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진행하시는지에 대해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료가 좀 많아서 좀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 트렌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픈 클로우라든지 클로드 코어기 최근에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서버 환경 안에서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트렌드에서 최근에는 개인 PC 레벨에 있는 PC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과 모든 시스템들을 이 두 가지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PC端까지 지금 컨트롤하면서 개인의 에이전트의 개인화 쪽에 좀 많은 부분들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이 사례는 좀 생략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의 큰 질문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AI 네이티브 전환을 시작해야 되냐? 뭐 작게 다르게 얘기하면 AX를 추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가 있고 또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고객사에 저희가 이 AX를 지원하면서 바텀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 탑다운도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의 장단점과 또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텀 어프로치는 보통 임직원들한테 부서 단위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오픈을 해주는 거죠. 저희 SS의 패브릭스도 그 중에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거고 오픈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 또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것들을 임직원한테 오픈해주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자기가 하는 업무들에 대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AI도 활용하고 에이전트도 만들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일 텐데요. 바텀업을 하면 좀 장점은 아무래도 임직원들이 AI에 대한 그 리터러시도 좀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풀뿌리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AI에 대한 친숙해지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인프라를 환경을 제공해줬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ROI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투자 대비 ROI를 뽑는 부분들은 개별 개개인의 사무 자동화, 개개인의 업무를 AX를 한다는 관점에서 전환하면서 자동화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보니까 전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단위 업무들이 전환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포인트를 뽑아내기는 좀 어려운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탑다운 어프로치는 하나의 단위 업무를 에이전트로 대체하는 그런 트렌드라기보다는 전체 마케팅 업무 또는 고객을 대응하는 프로세스 전체 하나의 프로세스를 잡고 그 프로세스의 엔드투엔드 전체 프로세스 안에서 AI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고 기존에 사람이 많이 들어간 일들을 무인화하고 하는 이런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프로세스에 또는 특히 특정 부서를 사람을 대체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 ROI를 뽑아내기 좀 쉬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탑다운과 바텀업이 이제 동시에 좀 같이 진행이 돼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방금 ROI가 되게 중요하다. 내가 AX 추진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ROI 측정할 것이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투자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또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투자는 최근에 결국은 토큰이라는 최종 단위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돌아가게 되면 에이전트가 다양한 도구들을 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모델이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실행하는 관점에서 AI 생성형 AI 모델들이 활용이 될 텐데 결국은 토큰 비용으로 다 전체 비용을 치환해서 이 특정 에이전트가 사용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토큰이 얼마 듭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토큰을 사용한 만큼 에이전트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측정을 해야 될 텐데
이 KPI를 어떻게 둘 것이냐, 어떻게 매저할 것이냐가 좀 되게 많은 관심사고 좀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 고객사에서는 그래서 KPI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PI는 텍 KPI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텍 KPI는 내가 기존에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 그리고 기존 기술로 하던 것 대비 이 에이전트로 대체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또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문서를 검색한다 하더라도 또 답변을 뭔가 문서 작성을 한다 할 때 얼마나 정확도 높게 문서 작성을 하고 검색을 하냐 이런 부분들을 매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비교적 쉽게 KPI에 잴 수 있는데 비즈적인 효과는 좀 낮게 연관성은 좀 낮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KPI로 정의를 하십니다. 프로세스 KPI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 업무가 연결된 전체 프로세스를 AI로 전환했을 때 그 안에서 사람의 사람의 어떤 줄어드는 성인화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TAT는 시간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제로 얼마나 기업 관점의 생산성이 높아졌는지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ROI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 KPI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KPI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다 그러면 내가 디펙, 불량을 원인을 추적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이 해당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면서 정말 비즈니스 수율 개선에 얼만큼 임팩트를 줬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율이라는 거 측정할 때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하나만 가지고 비즈니스에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지를 측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현업들과 같이 명확한 토론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KPI를 수집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AX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프로세스 리디자인부터 피플 앤 컬처의 문화 변화까지 6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리디자인하는 건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보고 기존에 저희가 RPA 기반으로 전통적인 오토메이션에서는 사람이 하는 반복적인 업무들을 보고 이 업무들을 RPA로 대체하는 어프로치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이 에이전트와 협업을 하고 사람이 하는 업무가 에이전트가 대체가 되고 또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업무가 에이전트가 진행을 하고 또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일을 하게 되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단위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리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내 업무들을 이번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내 업무들을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AX를 추진하겠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자 그러면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업무들을 에이전트로 대체해서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구도로 바꿀 것이냐일 텐데요. 그때 필요한 부분들이 에이전트 옵스 체계와 에이전트 가버넌스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 옵스 체계는 다양한 페르소나가 일반 사용자라고 하면 현업에 계신 분들, IT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일 테고 전문 개발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일반 현업 중에서도 교육을 받고 양성을 받아서 간단한 좀 고난이도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시티즌 개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 있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빌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 빌더가 수준별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빌더 안에서 만든 에이전트 또는 서드 파티에 있는 에이전트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사회에서 돌고 있는 에이전트들도 전체 회사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내에서 만든 에이전트, 사회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등록하는 것부터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이 등록을 할 때 각각의 에이전트에 대한 다양한 명세서를 등록하면서 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마켓플레이스에 이 특정 에이전트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야라는 디스크립션을 아주 상세하게 써주셔야지만 재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이고 이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 때 어떤 도구들이 실행이 되고 또 어떤 서브 에이전트들이 협업이 되는지를 정리해서 잘 입력을 해주면 실제 오른편 끝에 있는 사용자들은 내가 권한이 있는 에이전트들은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에이전트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나는 사용자는 어떤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거 관계없이 나는 어떤 업무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최적의 에이전트들을 알아서 매칭을 해주면서 필요하다면 플로우를 그려주고 순서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사람하고 에이전트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옵스 체계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사용하고 또 이제 운영하는 이 환경들이 하나의 어떤 한 축이라면 그 밑에서는 기업 내에서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에이전트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사람은 HR 부서에서 각각의 사람의 역량도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재교육도 하고 양성도 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의 역량을 늘려나가고 또 근무 시간을 보면서 좋은 쪽으로 재배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에이전트도 결국 사람하고 똑같다고 본다면 이 에이전트를 거버넌스하고 통제하는 일들도 당연히 필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한 만여 개 넘게는 에이전트가 현재 만들어져 동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용, 토큰 관점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해당 에이전트가 실제로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이 에이전트가 기존에 등록할 때는 알려진 소스에 있는 정보들만 활용하고 인가된 정보만 보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뭔가 불특정의 비인가된 사이트, 리스크가 높은 사이트를 본다든지 또 권한이 없는 사람들 접근해서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에이전트별로 얼마큼 토큰을 쓰고 있고 이 에이전트의 성능이 얼마큼 유지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시점에 다양한 정보를 남겨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자의 권한과 인증 관리 그리고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가드레일이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에이전트 AI의 리스크를 뭔가 사전에 감지하고 막아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에이전트 가드, MCP 가드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실제로 봐야 되는 업무들, 엔드투엔드의 전체 프로세스 안에서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전체의 일들을 약속된 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 가드의 역할이고 MCP 가드는 에이전트가 특정 툴들을 MCP라는 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가 머리면 에이전트가 하나의 사람이면 MCP는 그 안에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도구의 수단인데 이 특정 도구가 실제로 내가 등록했을 때 원하는 리스크를 감지했던 리스크 없는 쪽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그 동작 방식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들도 MCP 가드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에이전트 옵스와 에이전트 거버넌스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AI 레디 데이터를 이제 확보가 필요할 텐데요. 당연히 저희가 많은 금융 그리고 공공 쪽에 또 제조 쪽에 있는 고객사들 대상으로 AX 전환을 위해서 플랫폼 구축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에이전트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선행돼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뭘 할지를 되는 프로세스 리디자인하는 것이 있고 그 프로세스 리디자인 한 이후에는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나오는 액티비티들에 나오는 연결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그러면 AI 프렌들리하게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략적으로 어떤 데이터부터 AI 레디 데이터로 전환할 건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선정이 된 에이전트들을 선정이 된 AI 데이터들을 AI 레디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우리 회사에서는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파일을 여러 명이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 버전을 계속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러면 그 복수의 파일들을 다 인정하고
그 복수계 파일들을 다 AI 에디터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최신본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어떤 중복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에이전트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AI를 잘 쓸 수 있는 체계로 변환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의 일일 텐데 일례로 이제 뭐 인베딩 파싱을 해서 인베딩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기업에서 활동해서 쓰고 있는 문서들을 보면 사람이 읽기 적합한 문서이지 AI 읽기 적합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 안에는 다양한 차트 그리고 또 그 안에 표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AI가 쉽게 그 안에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를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티컬 역량별로 예를 들어서 금융 또는 공공 쪽에 각각의 특화된 다양한 OCR 기술이라든지 파싱 기술들이 있어서 그 각각의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AI 레디 데이터로 바꾸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바탕으로 AI가 잘 쓸 수 있게끔 데이터를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원천 데이터가 있으면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면서 전처리하면서 그 안에 AI 레디테로 형별하는 것까지 같이 전환한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뭐 플랫폼 쪽의 사이드에 가질 수도 있고 또 서비스 쪽에 가는 허브 쪽으로 가는 형태대로도 구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고 확산해서 잘 쓰고 운영해 나가는데 거버넌스도 가져가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조직을 체계를 AX를 잘 진행할 체계를 갖추고 또 사람들 양성하고 문화를 키워나갈지가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 SDS 내부에서 실제로 저희도 IT 회사이지만 저희도 AX를 자체적으로 가열차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AX 센터, 제가 소속되어 있는 AX 센터를 만들면서 전사에서 AI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결집을 해서 고객사의 사업도 지원을 하지만 사내에 있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들도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AX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CAIO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하나의 좀 방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람을 양성하는 관점에서는 저희 SDS에서는 AI 크루라고 하는 조직 어떻게 일종의 에반젤리스트일 텐데요. 각 조직별로 한 명 이상씩 선정을 해서 이 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텀업 어프로치를 책임지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에이전트들을 만들어가고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장려할 건지를 저희가 매달 이제 그 활동을 측정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AI 서밋이라는 거 연말에 진행을 해서 우수 건수에 대한 장려금도 주고 또 해외 연수 기회도 주는 이렇게 장려하는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오른편 끝에 있는 것처럼 임직원들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레벨에 대한 것들도 정의를 하고 인증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체 삼성에 있는 CEO 또 임원 레벨에도 AI 리터러시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게 저희 이제 그룹사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립니다만 좀 진단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임원들도 뭐 2박 3일씩 이제 합숙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이런 어프로치들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례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은행 사례이고 우리은행은 작년에 컨설팅 회사와 1년에 걸쳐서 AX로 우리는 전환하겠다. 금융회사이긴 하지만 우리는 AX 회사라고 이렇게 CEO께서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핵심 5대 업무를 좀 정의를 한 다음에 이 5대 업무를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다 1년 동안 컨설팅을 통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 여신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5개 업무에 175개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이거를 에이전트로 전체를 다 AX를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175개가 아니라 최소 300개 그 이상의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기관계에 있는 시스템들 레이어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의 사례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금융 쪽도 그렇고 제조 쪽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라 하면 보통 비정형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텍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검색을 하고 문서를 작성해주고 이런 일들 번역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제조 쪽과 금융 쪽에 가게 되면 숫자에 대한 데이터, 넘버 데이터들 다루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어로 복잡한 SQL 쿼리를 쓰지 않고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줘 또는 이런 분석을 해줘 이런 인사이트 찾아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텍스트 투 어널리틱스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좀 노하우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멀티 에이전트를 좀 구성을 좀 해서 텍스트 투 에이전트의 리더 에이전트는 실제로 리더 에이전트를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깨끗하게 잘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AI한테 그냥 노출시키면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정제하는 작업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런 정제 작업이 끝난 이후에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날리지 그래프로 실제로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질문에 좀 잘 맞는 테이블과 그때의 변수들 그리고 그때의 쿼리 이런 것들을 샘플로 이렇게 좀 날리지 그래프를 구성을 미리 좀 해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면 요 리더 에이전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날리지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실제로 먼저 초벌로 SQL을 좀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에이전 그 텍스트 투 하단에 보시는 텍스트 투 제너레이트 텍스트 투 SQL 에이전트가 그 초벌 생성된 그 쿼리를 가져다가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다시 쿼리를 튜닝해 나가고 다시 실행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필요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붙어서 단순히 데이터를 텍스트로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가져올 수 있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저희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복잡하게 쓰여 있는 문장이 실제 사용자가 정리한 프롬프트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23년 4Q의 실제로 매출, 그러니까 마켓 쉐어 그리고 제품별 마켓 쉐어 레비뉴 그리고 그리고 마켓 쉐어 레비뉴를 보고 싶어. 그리고 프로모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그 밑에 좀 약간 디테일한 프롬프팅을 이렇게 줬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에이전트가 오른편에 있는 이렇게 차트를 레비뉴와 마켓 쉐어 그리고 프로덕트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프로모션 타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결과를 스파이더 2.0이라고 하는 벤치마크 성적서가 있어요. 이거 스파이더 2.0은 일종의 시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지를 출제해 놓고 이 문제를 잘 맞추면 몇 점이야. 그걸 가지고 세계 랭킹을 매기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파이더 2.0은 그 중에서 특히 기업에 있을 법한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매우 지저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동작들을 하는 테스트를 하는 그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제가 기간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 안에서 글로벌 랭크 1등을 찍었던 저희 노하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센터 에이전트인데요. AX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빨리 하고 싶다라는 유지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콜센터에 있는 콜센터에 전화 받는 분들을 대체할 수 있나? 이게 사실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부터 준비해서 24년에 이제 시스템을 오픈해 나가면서 밑에 보시면 24, 25, 26, 27 이렇게 진행을 지금 로드맵대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24년에 진행했던 것은 상담원을 대체는 어렵다 당장 어렵고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AI 어시스턴트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커밍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이제 고객과 이제 전화를 진행하겠죠. 전화를 진행할 때 전화 진행된 내용들의 실제로 텍스트 투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텍스트로 금방 바꿉니다.
매우 정확도 높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고객에게 하는 대화 안에 있는 다양한 답변들 안에서 실제로 가장 적합한 답변을 알아서 찾아주고 그 답변을 상담원한테 딱 팝업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숙련된 상담원처럼 초보 상담원도 빠르게 그 부분들을 정확도 높은 답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답변 추천도 제공해주고 있고 답변이 끝나고 났을 때 상담이 끝나고 났을 때 상담원이 그 전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야지만 그 다음 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 전화할 때 그만큼 전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그 상담이 끝나면 그 상담된 결과들을 LLM이 가져가서 에이전트가 요약해서 시스템에 미리 입력해 놓고 상담원이 그거에 대한 내용만 컨펌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상담 시간을 대폭 좀 줄일 수 있고 상담 커버리지 높여 나가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진행했던 부분들은 각 그 삼성전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서비스 사이트 한번 핸드폰 고장났을 때 그 들어가셔서 내 지역이 어딘데 어딜 가야 되고 이 비용은 어떻게 나오고 뭐 부품 이거는 무상이 아니야 이런 것들 물어보시잖아요. 그 챗봇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방식 챗봇이 있는데 전통적인 챗봇은 챗봇 디자이너라는 걸 통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줘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다 설계를 하고 시나리오대로 질의응답이 되는데 시나리오 밖에 있는 질문을 했을 때는 잘 답변을 못하고 원활한 답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에이전트 기반으로 대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대화의 맥락을 다 분석해서 답변에 대한 거 끊임없이 대부분 답변을 잘 성공하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삼성전자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미 실제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챗봇뿐만이 아니라 전화가 왔을 때 보이스봇으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에이전트로 대체하는 작업들을 올해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시장조사 에이전트입니다.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품을 하나 런칭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글로벌에 있는 다양한 그 고객들의 층별을 타겟 선정을 해서 이 고객이 실제로 이 제품이 타겟되는 고객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하고 있고 그게 작게는 연간 한 100억에서 그 이상의 돈을 저희가 매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텀업 어프로치로 나온 임직원이 만든 에이전트인데 매우 잘 효과가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에이전트를 고객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도 에이전트로 만들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니 실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글로벌의 인터뷰 본 결과와 최소 80% 최대 95% 정도 결과가 일치하더라라는 결론을 얻어서 현재는 이제 에이전시한테 외부 에이전시한테 인터뷰에 대한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DS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이 다양한 오퍼링을 통해서 고객 사이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인프라부터 플랫폼 솔루션까지 전체를 제공하는 풀스택 오퍼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에서는 삼성 자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보안이 강조가 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또 최근에는 B300 가장 스테이트 오브 아트인 GPU일 텐데요. 이 B300 대거 들어와서 B300 기반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은 저희 패브릭스 제가 사실 하는 업무는 패브릭스를 가지고 사업하는 업무를 제가 하고 있는데 패브릭스 금융 쪽과 공공 쪽에 좀 매우 좀 인기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저희가 그 외에도 오픈AI라든지 엔스로피, 구글 클라우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요 3사에 대한 리셀링도 다 같이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패브릭스를 저희가 오퍼링을 하고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한 고객들한테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패브릭스는 실제로 사내 데이터와 지식을 잘 연계해서 아까 제가 에이전트 옵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페르소나들도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패브릭스는 정확하게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내 지식과 업무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에이전트를 AI 랩에서 쉽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AI 에이전트들은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는 AI 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패브릭스 안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나 그 부분들을 밖에서 API로 불러서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 엔드투엔드 거버넌스와 비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